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챌린저스 에피소드가 업로드된 지 불과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녹음일 기준 범죄도시 4가 벌써 3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대로 넋놓고 있다가는 범죄도시 4에 뒷북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어셈블 시켜 보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는 명실상부 국민 시리즈죠. 범죄도시 4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걸맞는 또 특급 게스트 두 분 제가 오늘 어렵게 모셔보았습니다. 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지금 사실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범죄도시 2와 3가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도합 이 시리즈가 거의 3000만 관객을 이제 흥행시킬 가능성이 유력한데 지금 소개드릴 분은 범죄도시 1, 2, 3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인재 중에 인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범죄도시 4로 이 범죄도시 시리즈에 처음 입문을 하신 우리 석돌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석돌입니다. 범죄도시 4로 이 시리즈를 입문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나를 여기로 게스트로 초대했지? 범죄도시 4 에피소드에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이 장르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 텐데 평소에 액션이나 느와르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대해 준 게 좀 의외했고 그리고 이참에 좀 보자. 왜냐면은 지금이 아니면 제가 안 볼 것 같아서 영원히 네네 그래서 선을 그으시네요. 언젠가는 보겠죠. 네. 언젠가는 보겠지만 죽을 때 네네 근데 아니면 뭐 일하면서 레퍼런스로 보던지 또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챌린저스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보면서 챌린저스였으면 어땠을까? 약간 오늘 방송 내용을 스포일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서 더더욱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감상은 조금 이따 또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범죄도시 4로 이 시리즈에 처음 입문하신 석돌님에 이어서 두 번째 특급 게스트입니다. 곧 있으면 또 출연하신 드라마 첫방을 앞두고 있는 배우분이세요.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만큼은 잡채 아저씨 미스터 잡채 사나이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배우 광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채 아저씨 미스터 잡채. 네, 저는 배우 최광록입니다. 제가 그 아가일 편이랑 뭐였죠 우리? 지금 까먹었어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서 제가 이제 붓기가 있는 금성무다. 붓성무로 좀 인사를 드렸었는데. 왜냐면 금성무 배우를 닮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살이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감량 중이셔서 또.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금성무의 그 금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붓성무에서 다시 금성무로 돌아갈 때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중이니까요. 굳이 ING 따지면은 세미 금성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미 성무. 네, 세 성무입니다 오늘. 뭔가 수세미 이름 같아요. 네, 수세미 뭔가 설거지 장갑 이런 거. 금성무 씨 중국에서 울고 계시겠는데? 네. 해서 사실 그 전에 광록 배우님이 증량을 하신 것도 그 출연 맞아요. 작품에서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네네. 일부러 좀 증량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캐릭터 때문에 역시 수염도 많이 기르셨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오셔서 네네. 저도 사실 오랜만에 뵙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모습. 맞아요. 저도 어색해요. 저도 이제 거울을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동안 8개월 동안 거울을 안 봤거든요. 증량에 있는 상태에서는 거울을 보기가 좀 그냥 뭔가 제 얼굴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네. 좀 내려놓게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참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범죄도시 4편에 제가 초청이 돼가지고 물론 석돌림은 범죄도시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나? 이미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나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초대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뭐죠?
영영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영알이 뭐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마속도라는 영웅이 이 히어로가 아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 노 형태를 알아봤다. 영영알.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그렇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만든 말인가요? 사실 오면서 생각했어요. 은근히 오프닝을 중요시하거든요. 두 분이 네. 보이지 않는 칼싸움을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제 강록 배우님이 뭔가 차기 빌런으로서 좀 어울린다. 범죄도시 시리즈에? 네. 오. 아이고 너무 네. 감사하죠.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네. 만약에 뭐 몇 편이 됐던 간에 네네. 범죄도시 향후 시리즈의 악당으로 우리 광록 배우님이 만약에 캐스팅된다. 그럼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요? 좀 성향이. 그러니까 빌런. 그러니까 악당도 여러 성향이 있잖아요. 뭐 네네. 이번 4편에 김무열 배우님이 연기하신 백창기 캐릭터 같은 네네. 경우에는 굉장히 말수가 적고 잔인한 이런 캐릭터인데 좀 악당 중에 어떤 게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은지. 저는 이제 그런 악당도 생각했어요. 지금은 좀 무게 잡는 악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좀 허술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광록 배우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차별화된 캐릭터? 어.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나르시즘에 좀 빠져 있거나 그런 좀 웃기면서도 그런 좀 무서운 면모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체적인 빌런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떠세요? 뭐 좋네요. 음, 아니 그러니까 뭐 속돌림이 말하는 건 다 좋고 네. 네,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눈이 좀 선해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빌런을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착한 것 같아 보였는데 뒤통수를 친다. 완전 막 약간 좀 비열한 느낌. 그쵸. 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전이 있는 네. 그런. 어쨌든 또 이렇게 속돌림이 광록 배우님의 어떤 향후 캐릭터까지 좀 점치를 해주시고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아니 사실 광록 배우님은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그 소개 멘트도 지금 잡채 아저씨로 됐는데 네. 생각보다 잡채 그 에피소드가 네. 제 주위에서 좀 반향이 컸거든요.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 잡채가 그렇게까지 반향을 일으킬지는 몰랐고 저희 뭐 아는 사람들도 들었는데 네. 뭐 재밌다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인분들께서도 네. 맞아요. 이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 광록 배우님이 금번 배우님과 함께 출연해주셨던 아가일 에피소드 네. 거기에 잡채 관련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장모님한테 네. 좀 더 친절하게 친해지기 위해서 반존대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만약에 장모님이 잡채를 해서 이제 사위인 나에게 탁 먹이려고 해주신다면 그때 어떤 반존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광록 배우님이 저는 반존대라길래 좀 중간중간 그냥 반말하다가 존댓말 섞는 건 줄 알았는데 장모님 잡채 처음 했어?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잡채 아저씨가 되신 우리 광록 배우님이십니다. 어쨌든 잡채 좋아하시죠? 그럼요. 잡채 환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속돌림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좀 네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지원 사업 준비한다고 시나리오. 네네 말씀드렸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고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좀 개인 정비를 해야겠다. 개인 정비요? 네네. 개인 재정비를 해야겠다. 진짜 전역하고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저장 강박이 좀 있나 봐요. 저장 강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핸드폰 할 때도 그냥 일단은 뭐 캡처를 하고 보는 거예요. 뭐 유용한 정보나 네네. 재밌는 게 나오면 네,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관함에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유튜브도 이제 개인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네. 기승 목록 이름도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계속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보진 않아요. 그냥 저장만 해요. 그 안 보는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근데 저만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저는 사실 저장 강박이라기보다는 제가 미루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 일을 미루는 스타일인데 좀 나쁜 버릇인데
당장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뭐 공부에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미루고 싶어. 그럼 일단 나중에 볼 동영상에 넣으면 언젠가 내가 시간 내서 각 잡고 보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좀 보세요, 그런 그래서?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좀 유용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에서 여행지 추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 갈 생각은 없어요? 너무 진짜 생뚱맞은데요. 네.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뭐 문장, 영어 문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뭔가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저장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좀 지워야겠다. 그래서 그냥 쭉 다시 보면서 지우고 근데 또 하면서 또 추가해요. 또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온라인에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어야 사람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는 거죠. 그냥 본인 혼자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시스템을 바꾸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했을 때 되게 주변에서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간신이에요. 그래요? 진짜 충신은 어. 그렇게 이제 섭돌림을 위한 이제 말을 해줘야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국 배우님? 뭐 저장이고 뭐 그냥 봐. 어, 저장을 했다가 어. 또 지우고 왜 또 저장을 저장이고 자시고 네. 네가 습관을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충신이에요. 그리고 개인 정비라는 거는 네네. 그 저장을 뭐 비우고 하는 게 개인 정비가 아닙니다. 말투 봐, 행복한 같아.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약간 좀 이 분위기가 낯설고요. 왜요, 갑자기? 왜 낯설지? 갑자기 티들 사이에 낀 F 같은 아. 그런 느낌이고. 충원을 네. 들으니까 그동안 간신들의 간언만 듣다가 아니 이렇게 아이고. 충원에 휩싸이게 되니까 이 간신배들아.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줄 알았는데 석돌림 주변에 간신들 한번 숙청 한번 정리 들어가시죠. 약간 대부의 그런 마지막 장면처럼 암살자들 풀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정비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바프를 찍는다고 또 네.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네. 석돌림의 바프 도전기 처음 들었던 게 네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년 전쯤인가요? 네네. 그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9월에 올해 9월에 찍을 예정이고 이번엔 진짜로? 네네 진짜 찍을 예정이고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프를 찍게 되면 혹시 저희 계정에도 올려도 되나요? 왜냐면 왜냐면 많은 선배님들이 그동안 말만 들으니까 저 네네네. 양반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하실까요? 저희 제가 원해요. 조리돌림 원추. 잠깐만 조리돌림 하려고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담이고요. 네네. 멋지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뭐죠? 그 석돌림이 아까 허술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빌런이 있으면 였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영화적인 어떤 캐릭터를 넣어서 바프를 찍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의상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바프라고 하면 의상이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우통을 까고 그쵸. 이래야 되니까. 거의 뭐 하의 정도? 네. 하이 네. 근데 그 하의를 삼각 팬티를 입는데 네. 그 미국 그 어떤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영화 캐릭터 중에. 근데 미국 성조기를 패턴으로 한 그런 삼각 팬티를 입고 머리도 금발로 염색을 하고 강성 우파. 네. 아니면 약간 바비에 나오는 그런 캔 같은 아니 그런 느낌 아니라 그 캔 아니야. 피스메이커의 존 맞아요, 씨나 맞아요. 괜찮은데요? 좋아요. 친미주의자. 네네. 저는 괜찮은 거. 근데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영화 속 캐릭터로 바프를 찍는 게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아이디어 기대해도 되나요? 근데 저는 좀 멋져 보이고 싶어서 아니, 지금 멋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광복 약간- 배우님의 아이디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웃긴 게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네. 영화적인 캐릭터 멋있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네. 석돌림과 어울리는 캐릭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본 영화 중에 변태가면이라는 그 캐릭터는 팬티를 얼굴에 쓰고 다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네. 다 벗고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속돌림은 그렇게 네. 지내셨군요. 알겠습니다. 광록 배우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역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근데 오랜만이라고 안 느껴지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가일 이후가 조금 시간 텀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저는 금방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방송이 만나면 좋은 친구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또 편하고 항상 그렇게 느껴주시면 감사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이제 3월에 끝나고 지금 뭐 오디션도 좀 받고 뭐 다이어트 감량이 어쨌든 제일 우선순위여가지고 감량을 뭐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제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얘기 나온 김에 네, 좀 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제목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그 말투가 좀 웹툰 같지 않나요? 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맞아요, 제목이. 맞아요. 실제로는 뭐 비슷한 그 뭐 동명의 게임이 있긴 한데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이름만 거고요. 같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이 없는 거고 네, 창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복시 일가, 그러니까 복시의 성을 가진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가족들의 초능력이 있어요. 복시 패밀리에 그 초능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혈연으로 이어지는 초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인물들이 복시 일가는 하나의 어떤 초능력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현대로 올수록 현대인의 질병 때문에 초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재밌다. 네, 그게 주된 요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수상스러운 인물 도다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천우희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복시 일가에 가면서 벌어지는 내용. 그러면 복시 일가가 아닌데 천우희 배우님의 맞습니다. 캐릭터는 네. 뭐 모종의 이유로 맞아요. 얽히게 되는. 네. 그 모종의 이유가 바로 제가 맡는 역할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소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능력을 가진 복시 패밀리와 그 수상스러운 여자 도다해의 패밀리가 vs 그러니까 싸운다. 복시 대 도시. 그렇지. 복가 대 도가. 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되게 재밌다. 네, 흥미롭죠. 그래서 방송은 JTBC 맞나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0시 반부터 JTBC를 통해 방송되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게 최근에 저는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무빙도 되게 재밌게 봤고 워낙 이런 스포이어로 장르의 애호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을 재미없게 해주셨어도 네. 기대를 했을 텐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 맞아요. 혈연을 통해서 초능력이 유전되는데 네네. 현대에 올수록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게 약화되는 맞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 네. 아닌가. 근데 조금 제가 뭐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게 이제 무빙이라는 어떤 그런 초능력물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 무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의 어떤 초능력을 이용한 어떤 싸움,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가족 드라마? 뭔가 그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건 어떤 비유적인 어떤 초능력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우리 가족들의 정,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숙,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시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떤 해당 장르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장르, 서브 장르들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주말에 방영되는 드라마니까 이렇게 맞아요. 가족분들이 좀 편안하게 네. 재미있게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가족 드라마 포맷으로 네. 나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마지막으로 그 질문 드릴게 혹시 그러면 극중 맡으신 캐릭터가 네. 복시 일가인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면 복실가가 아니라 도다의 도시- 편입니다. 그러면 초능력이 그거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끊으시네. 너무 궁금한데요. 절단신공 별로 안 궁금해 보이는데? 아니요, 진짜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석돌림과 강록 배우님은 서로의 드라마와 서로의 바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아니에요. 말할게요. 저는 관심 있어요. 그래요? 네네, 저는 보고 싶고. 근데 또 그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재밌든 재미없든 드라마 1회만 보고 하차하는 걸로. 과연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을지.
일단은 뭐 보고 되게 확신이 없으신데. 아니 석돌님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히어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요? 네. 네. 그러면 1회만 보지 마세요. 끝까지 보세요. 그럼 히어로가 됩니다. 당신은 몇 부죠? 12부입니다. 12부. 12부요. 당신은 밥풀을 찍을 수 있습니다. 몇 회차인지가 네. 중대 사항이야. 혹시 갖고 싶은 초능력 뭐 하나만 있다면? 저는 요즘에 순간 이동 너무 갖고 싶어요. 혹시 경기 도민으로서 생각하시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기 아이고. 때문에 진짜 순간 이동.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요즘 들어 순간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광롱님의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또 초능력이 순간이동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데 이 홍보 아니 자체가? 저도 다 찍고 나서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초능력이 생겼죠? 그거는 네. 방송에서 확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난감해하는 게 웃기네요. 아니 석돌님 근데 네. 그 되게 낯설어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나 오늘 잠깐만. 아니, 서로 사적인 친분이 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친해요. 네. 이렇게 왜냐면 저희 또 방송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또 방송에서는 어쨌든 누구나 네네. 다른 자아를 한꺼풀 입고 오기 때문에 네네.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네네. 제가 약간 좀 서운하네. 똑딱거리는 느낌이고 네. 근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야 이 마무리. 근데 한 가지 상현님은 그럼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순간이동도 좋고 뭐 다 좋지만 네. 사실 이게 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같은데 저는 하늘을 나는 아. 초능력이 비행 초능력. 그거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 초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보게 되면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될지도? 그럴 수도? 그런 선배님들도 갖게 될지도? 그럴지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 꼭 봐야 될지도?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석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석돌님 몰입하세요 지금. 아니, 표정이 안 좋아. 우리 원팀이잖아요.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리액션 해야 될지 약간 고장 난 것 같아. 우리가 싫어요? 아니야. 우리 너무 충원을 해서 싫은 거야? 아니. 간언을 그게 원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한번 제가 노력해 볼게요. 이제 알았다. 뭐죠? 네, 제가 최근에 그 마이즈너 테크닉이라는 그런 연기법이라는 거를 네. 이제 스터디로 하고 있는데 또 배우분이시니까.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석돌님. 아. 지금 내가 무슨 멘트를 해야 될까 무슨 리액션을 할까 그냥 여기에 맡겨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맞습니다. 춤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할까요? 애드립. 알겠습니다. 안 웃겨? 그럼 비난해. 오. 뭐야 이게 유치해. 막 이렇게 하면 질러. 됩니다. 알겠습니다. 막 질러요.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모습?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라진 모습? 오케이 좋아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뭐요? 이런 말을 띄우지 마세요 석돌님. 근데 네. 이건 조금 편집해 주세요. 싫은데요? 네, 저거 자르자. 자 보여줄게 너무나 달라진 나. 네. 우리 석돌님과 함께 또 우리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드라마를 다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싶은 광록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후원들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인더 하이츠와 제8일의 밤을 동시에 다뤘던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8일의 밤 보다가 기절했습니다. 왜 이 영화에 왜 형사가 나왔지? 개인 서사들이 진부하고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확실히 아마 해당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진짜 별로인 영화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노아성형 킴님께서 표표님 저희 이제 다른 게스트분이죠 배우분인 표표님이 신협 광고에 출연하셨었는데 그 광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표표님 등판만 2컷 나오고 앞모습 풀샷이 안 나와 아쉽네요. 아이고. 그리고 미니빈님 그때 강원랜드 갔다가 올인 맞고 노역 중인가요? 이후 방송한 3편 다 딱 미니빈님 취향인데 어디 가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미니빈 제빈님은요 지금 본인이 촬영하신 단편 영화 지금 후반 작업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금 방송에서 모시고 계시지 못하다는 점 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표표님이 그거에 대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참 노력하신다 우리 표표님 진짜 멋지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노아성형 캠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깔깔스님께서 기생수 더그레이 에피소드에 너무나도 소중한 5,000 캐시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황깔스님. 제가 진짜 언제나 감사드리는 분이에요. 후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새끼는 지금님 댓글은 우리 석돌림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머리에 옹달샘 생겨봐서 알아요. 앞쪽이라 가릴 수도 없어서 빈 채로 다녔어요. 주사도 맞았어요. 키키 아픔. 그 뒤로 머리털 났지만 친구가 자꾸 거기 눌러보며 띵동 띵동 계세요? 이랬어요. 키키키키. 암튼 맨들맨들한 두피에서 머리털이 자라나면 참 반가웠던. 잔디처럼 뽁뽁 자라나거든요. 자라나라 머리. 이거는 저기 재원님한테 재원님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저번 주에 재원님이 그 네네. 원형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왔다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끼리 막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놀렸거든요. 깊은 네네. 산속 옹달샘이 생겼다고 누가 네네. 와서 먹을까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새끼는 지금님이 또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계셨었군요. 저희의 그런 장난들 깊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농담이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잔디처럼 계속 뽁뽁 자라나라 머리머리한 그런 두발 상태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아 이거 석돌님 그 아까 자라나라 머리 그 부분 조금 살려서 좀 해주세요. 왜 왜- 안 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보여줄 게 달라진 나. 저는 한번 그러면 저기 그걸 받을게요. 어떤 톤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 이거는 커버곡 같은 거니까 본인의 어떤 뉘앙스로. 맞아.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저 원래 이렇게 지금 시간 없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지금 안 되는데. 청취자는 6시야 지금. 나 오늘 텐션 방송 왜 올려. 이렇게 힘들지. 아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내가 좀 가만히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텐션 올려. 자라나라 네. 머리.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나라 마리마리 이렇게. 아우 귀엽다 귀여워. 큐트하다. 새끼는 지금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저기 근황 토크만 하고 나가도 돼요? 저기 두 분이서 영화 얘기 저는 따로 녹음해서 안 돼. 청취자 네네. 6시예요. 정신 네, 차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노아성형팀님 표표님 팬이신가요? 이번에는 구교환님과 함께 표표님이 찍으신 처음처럼 소주 광고를 또 캡처 뜨셔가지고 오. 표표님 맞나요? 씬마다 구교환 배우 바로 옆 메인이시던데. 와 이렇게. 대박. 구교환님 어. 진짜 팬인데. 이분은 왜 표표님 팬이야? 노아성형님이 아마 표표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꿀벌이지요. 이건 뭐야? 꿀벌이죠가 뭐예요? 호랑이 열정 한호열 씨. 네. 그래서 노아성형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0661380님의 댓글인데요. 애플 TV에서 아가일 보고 뒤늦게 해당 방송 들었는데 광롱님 너무 웃겨요. 왠지 직접 만나서 보면 막롱광이실 것 같아요. 맑은 눈의 광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잡채 아저씨 폼 미쳤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0661380님. 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손목에 어떻게 타투라도 하겠습니다. 공수표 날리지 마요. 이것도 간신 간언이야 이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잡채 아저씨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망생중님 댓글은 우리 잡채 아저씨 목소리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싱크로율 0에 수렴하는 목소리로 사연 낭독 덕분에 빵 터졌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에 대한 소회에도 빵 터졌고요. 마지막 멘트에서는 거의 설득당했네요. 여기까지 들었으니 영화 보러 갈지도요. 근데 전 저 감독님 영화 정서가 좀 힘들더라고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완전 강추받아 봤는데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선도 못하는 나쁜 바람둥이처럼 보여서 교련 수업 받던 유교결 출신이라 크크크 군어님 팬 되겠어요. 다음번 1000만 영화 리뷰로 다시 뵙고 싶네요. 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망생중님. 근데 난 그 닉네임이 망생중이 망한 인생중 이런 건가? 저기요. 네. 저는 이 아저씨 오늘 왜 이래? 아니 왜냐면은 그 뭐 그렇지만 한데요. 저는 워드를 보면은 좀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만. 망한 인생중. 망생중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갓생중으로 바꾸시죠. 갓생중으로 바꿔보시는 네. 것도 괜찮. 망생중님 아시죠? 저희 잡채 아저씨는 거의 그냥 미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막 무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써주셨는데 다시 태어난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네, 댓글에 네. 남겨주셔서 챌린저스 에피소드에서 군원님과 함께 얘기해봤었거든요. 좀 두 분은 어떠세요? 뭐 직업적인 다른 직업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인생의 부분들 좀 석돌림은 다시 태어난다면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죠? 가수.
저는 뮤지컬 배우나 가수 하고 싶고 아니면 운동선수. 좀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글을 쓰시니까. 네. 근데 이제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이제 몸을 단련하고 몸을 쓰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물론 운동선수분들도 머리를 많이 쓰시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럼요. 표면 좀 위험하다. 지금 수습 중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포장 중. 그러니까 당신 망한 인생 중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머리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네. 어쨌든 표면적으로 훈련 보기에 신체를 훈련하고 아니 오늘 왜 그러시죠, 석돌님? 네. 아마 선배님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그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퍼포머가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글을 쓰는 작가의 네, 역할은 뭐 그게 영화를 위한 글이든 뭐 연극을 위한 글이든 무대나 카메라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시 태어난다면 무대 위에 서서 주목받아보고 싶은 것도 뭐 인간의 당연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렇게 살이 부딪히고 약간 그런 지금 본인에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혼자서만 없어 보여요, 지금. 라디오에서도 날 알아? 네가 날 알아? 아이고 치열하게 경쟁하시는데요? 경쟁 좀 들어오네. 그래서 네. 그런 직업을 좀 꿈꿔봤어요. 운동선수 만약에 하나 정할 수 있다면 스포츠 종목을 저는 피겨 스케이팅. 진짜 예상 못했다. 와 대박이다. 이게 그런가? 저는 저는 피겨 조금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이제 차세대 대한민국 피겨의 여왕으로 피겨의 왕으로 피겨 왕으로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왕이든 여왕이든 남자 피겨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차준환 선수처럼.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석돌님은 제가 실제로 뭐 댄스를 추는 어떤 모습도 봤고 춤사위를 또 두 분이 워낙 막역하시니까 아니 끼가 많아요. 정말로 이게 본인이 끼가 0이야 만약에 그리고 그 끼를 표출하고 싶은 욕심도 0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갖지 않을 것 같아. 그쵸. 본인이 끼도 좀 있고 약간 내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니까 이런 욕망을 또 품으실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뭐 광록님이 보시기에 석돌님의 그 그때 그 춤사위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제 춤 어땠어요? 좀 한 줄 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나비 같았고요. 버터플라이. 뭔가 되게 그리고 좀 뭔가 그 포인트를 알아요. 그 춤을 막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진짜 막 이렇게 댄스 하시는 분처럼 잘 추지는 않죠, 당연히. 그쵸. 근데 그 포인트를 알아서 되게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맛있게 춘다. 네, 맞아요. 맛스럽게 춥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닥 보고 싶진 않다는 거.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록 배우님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좀 바꾸고 싶은 거, 뭐 지금 삶에서나 뭐 아니면 그냥 소망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옛날엔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내 인생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근데 물론 뭐 지금도 불만족스러운 게 있지만은 생각이 좀 안 나요.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나는데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내 거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케이스여가지고. 어쨌든 지난 출연 방송들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근무를 이제 회사에서 항공업계에서 하시다가 승무원으로 이렇게 배우로 전향을 어떻게 보면 하시게 된 거라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만족스럽고 다만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의 어떤 그 광록이로 태어나서 조금 더 진로를 일찍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 너무 그동안에 나는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를 걸어다니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요즘에 또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 릴스 아시죠? 되게 트렌디하시네요. 저 엄청 트렌디합니다만. 지금 석돌님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밈인가요? 릴스에 나옵니다. 네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 보실 거잖아요. 네. 저장만 하시던가요? 그러면. 그리고 안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두 사람 케미 미쳤다. 점점 약간 미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냥 네. 그냥 이 시청자분들 선배님들이 네. 초반에 네. 그 부분이랑 지금 이 부분이랑 이렇게 들으시면 이 온도 차에 놀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얘네 맞아요. 게스트로서 첫 인사를 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 열이 맞아요. 올랐다. 이 정도 맞습니다. 발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더워. 네. 덥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더운 케미 네. 갖고 있는 이 광록님 그리고 석돌님 두 분 모시고 오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슈퍼히어로 한국형 형사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석도님의 네 번째 시리즈죠. 범죄도시 4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댓글과 후원해주신 선배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벌써 300만 관객 돌파했죠. 뭐 더 가타부타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방송이 업로드될 때쯤에는 400만 돌파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도시의 새 시리즈죠. 범죄도시 4 오늘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 시리즈 전체에 대한 감상 뭐 이런 걸 먼저 여쭙고 싶은데 뭐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석돌님은 범죄도시 1, 2, 3를 전혀 본 바 없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어떤 전통 또는 기본 공식에 대해서 이번 4편을 통해 먼저 접하신 그런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석돌님부터 좀 어떠셨는지 이 시리즈에 대한 인상? 근데 워낙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그런 뭐 명대사나 뭐 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혼자 왔어 싱글이야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장첸 그런 캐릭터라든지 내 누군지 아니 네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초롱이 오. 알고 그러니까 저도 안 본 저도 알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인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네. 혼자 안 보셨죠? 왜 힙스터가 되고 싶으셨죠? 그냥 저는 뭔가 이렇게 막 끌리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재밌게 보겠지만 뭐 소재나 뭐 장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실 제목도 딱 봤을 때 너무 궁금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전반적으로 저한테 끌리는 게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근데 또 보면은 재밌겠다 오락 영화로서 되게 미덕이 많은 영화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 그렇게 찾아서 보지는 않게 되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번 4편을 통해서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4편에 대한 인상 비평 좀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조폭 코미디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조폭 코미디 영화를 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그냥 형사로만 바뀔 뿐이지 그냥 그때 이제 뭐 영화로서 추구하는 그런 재미나 뭐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좀 그때 조폭 코미디 영화랑 좀 비슷한 것 같네. 그때 영화들 보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 약간 이런 좀 궁금증도 들고 약간 갸웃거리게 되는. 네, 왜냐면 생각보다 저는 별로 안 웃겼거든요. 4편이. 근데 영화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맞아. 내가 개그 포인트가 나랑 좀 다른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좀 허술하다? 허술하다. 여러모로 좀 허술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 광록님은 좀 이 전체 시리즈 앞에 네, 1, 2, 네. 3편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떠셨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일단 그 범죄도시 1을 보기 직전에 그 제목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범죄도시 약간 좀 고담시처럼 네. 그런 느낌의 류를 생각을 했는데 배트맨의 도시.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마석도가 또 배트맨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약간은 좀 한국형으로 이렇게 된 그런 마석도의 어떤 원펀맨 같은 시리즈가 나왔다. 배트맨과는 다른 게 이제 합법적인 맞아요. 정의를 행사하는. 예.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장첸이 나왔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첸의 연기와 그 조선족을 연기하시는 그 배우님들의 분위기 상당히 잔인하고
되게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2, 3로 갈수록 조금은 이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빌런을 위한 빌런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더 해줘. 장첸보다 더 해줘. 그래서 이제 손석구 배우님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해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빠그라졌던 것 같아요. 3편부터. 네네네네. 빌런을 위한 빌런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또 다양성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3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너무 많고. 그쵸. 네, 그 일본 그 배우님도 나오시고. 처음으로 이제 시리즈에서 메인 빌런이 둘로 양분된 그게 3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조가 이번 4편에도 약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렇게 3편을 느끼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4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4개를 나누기 2하면 그 값이 된다. 그게 이 영화의 이 영화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상 비평입니다.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전체 시리즈에 대한 인상 비평과 이번 4편에 대한 인상 비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석돌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좀 모르겠다. 분명히 같은 상영관에서 같은 장면을 봤는데 나는 안 웃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웃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이걸 어제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만 안 웃은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이제 약간 시리즈가 관성을 갖게 돼가지고 이거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관성적으로 이제 보러 오시고 이제 웃으시는 부분들도 결코 이게 뭐 폄하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영화를 보실 때보다 나 좀 오늘 웃어볼까? 마음을 많이 열고 오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게 이 시리즈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만큼 또 시리즈 내내 관객분들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얘기니까. 편하게 오죠. 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그렇게 웃기지도 않았고 액션 측면에서 좀 약간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1편의 후광을 넘기가 역시 쉽지가 않다. 뭐 모든 시리즈들이 다 그렇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 필요한가요? 마동석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제 마석도 형사가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 이제 주된 범죄로 다뤄지는 것은 사설 디지털 도박 카지노장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얽힌 뭐 살인과 납치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어린 공대생이 의문의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인터넷 불법 사설 카지노랑 뭔가 연관이 돼 있는데 근데 물증은 없어. 그 카지노의 그 메인 주체가 이동희 배우님이 연기한 그 사악한 그 IT 천재 캐릭터 그 캐릭터인 것 같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러던 와중에 그 이동희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밑에 백창기라는 김무열 배우님의 캐릭터죠. 굉장히 잔인무도한 용병 출신의 그런 캐릭터가 나와서 마석도 배우래 이게 배우랑 캐릭터가 거의 일치하니까 맞아요. 네, 마석도와 한판 뜨게 된다. 뭐 이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런 시리즈라고 해서 복잡한 내용, 뭐 철학적인 주제 이런 거를 뭐 다루려면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쨌든 이 시리즈에서 기대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내용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까 광록 배우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리즈를 볼 때 사실 뭐 슈퍼히어로 장르들도 그렇잖아요. 뭐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슈퍼히어로의 데뷔기니까 좀 더 주인공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집중을 하지만 2편, 3편, 4편부터는 이번 편 악당은 누굴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많이 시선이 옮겨간단 말이죠. 맞아요. 범죄도시 시리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1편에 뭐 윤계상 배우 2편에 뭐 손석구 배우, 3편에 이준혁 배우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번 영화에서 악역이 김무열 배우예요. 백창기 캐릭터. 악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매력이 없는 악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 매력이 좀 안 느껴졌을까요? 근데 일단 배우분의 어떤 연기나 어떤 이미지와 좀 별개로 그냥 각본상에서 이 인물의 어떤 서사가 좀 그려지지 않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근데 물론 이제 뭐 모든 캐릭터가 입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사랑했던 악역들이 있잖아요. 뭐 조커라든지
아니면 뭐 007 시리즈에 나오는 뭐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든지 뭐 그런 뭐 안톤 시거도 네, 있고. 안톤 시거도 있고 뭐 크리스토퍼 발츠도 있고 그런 좀 매력 있는 악역과는 거리가 먼 그냥 좀 피상적인 악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은 이동이 그 장동철 캐릭터랑 어떤 관계인지 단순히 이제 부하와 상사의 관계는 아닌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뭐 동업자라고 네. 묘사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친구였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약속한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배당금 올려줄게라는 네. 말로 퉁치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인물이 이렇게 폭주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좀 얄밉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백창기가? 네네 어. 아 그래요? 특히나 이 사람이 되게 진짜 냉혈한이구나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그 화장실 청소부 칼로 찌를 때 그때는 진짜 어떻게든 이 감독도 그렇고 이 각본가도 그렇고 이 인물을 무자비하게 그려야 되는지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역전됐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구나라고 그 장면에서 보여줬는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그냥 딱 너무 매력이 있는 캐릭터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백창기라는 캐릭터를 단순하게 그 영화에서 딱 나오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이동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장 대표였나요? 네네. 장 대표가 창기 이 새끼는 무서움을 몰라. 그 DNA가 없다고. 공포를 맞아. 느끼는 세포 자체가 맞아, 없는 맞아. 새끼예요. 뭐 이러죠. 그게 아마도 그 백창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또 용병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프로파일을 거기서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행동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손석구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와 약간은 강해상. 좀 닮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좀 결이 비슷하고. 강해상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어떤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런 부분은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여과 없이 그 용병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칼을 사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머리 스타일, 문신 그리고 몸의 어떤 쉐입 그런 것들이 그런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했던 그런 어떤 저는 약간 패션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국으로 들어올 때 비닐을 눌러쓰고 코트, 피코트. 네. 그 이제 피코트라고 하면은 보통 뭐 해군이 원래 처음에 입었던 그런 코트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상징하는 역할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워커를 항상 신고. 그런 부분도 있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 구현은 잘했다. 하지만 석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연성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요번에 그 허명행 감독님이 원래는 무술 감독님이셨잖아요. 그쵸? 연출로 다시 하시면서 3의 악역의 담백함을 그러니까 악역의 어떤 다양성을 좀 덜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빌런들을 좀 담백하게 표현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네, 그렇죠. 네. 근데 3는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그렇죠. 막 관계도 복잡하고 맞아요. 사실 거기 나오는 주성철이라는 이준혁 배우님의 캐릭터는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라는 맞아요. 부패 경찰 캐릭터여서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캐릭터였지만 그게 잘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거의 또 실패 원인이 저는 너무 많은 매력적인 악당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경찰서에 오는 그런 어떤 무슨 클럽 사장이었나요? 저는 그분도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3에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초롱이까지. 초롱이. 네, 너무 매력적인 악당들이 많았는데 뭐 악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악당. 네, 소악당들이 소악마들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주성철의 매력이 좀 확 떨어졌다. 그래서 좀 덜어내볼까? 이번 영화에서는 네. 좀 정리를 담백하게 가볼까? 해서 장 대표, 그다음에 백창기, 그다음에 그 현몽식님이 연기한 그 중간에 조금 노선을 틀은 악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근데 그냥 뭐 범죄자인 건 맞지. 맞죠. 아무래도 너무 백창기와 장 대표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좀 묻힌감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악당들을 볼 때 세 글자로 인공육 같다.
아, 그러니까 뭔가 주사기로 그 악당들의 매력을 조금씩 이렇게 주입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인공육. 맛만 맞아요. 냈어. 첨가 네. 향첨가만 했어.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과자 사면 트러플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데 뒤에 보면 함량 막 0.006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네. 네. 그래서 그 강해상의 그런 어떤 그 아우라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감히. 저도 좀 말씀드리면 김무열 배우님의 연기라든지 그걸 또 스타일링으로 보좌한 뭐 미술팀, 의상팀, 분장팀 저는 다 잘했다고 봐요. 저는 이 맞아요. 캐릭터의 외형적인 조형이라든지 연기 그리고 액션 나이프 파이팅을 되게 무섭고 맞아요. 멋있게 하잖아요. 네. 그 전통 무술 신라까지 섞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진한 악역들의 막싸움보다는 좀 더 정제되어 있고 그래서 더 냉정해 보이고 뭐 그래서 강해 보이는 이런 구현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광록 배우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이 시리즈의 악당들이 점점 그냥 악당을 위한 악당이 되어간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빌런을 위한 빌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편에서 윤계상 배우님의 장첸 캐릭터가 진짜 강렬했던 이유는 사실 그 캐릭터도 따지고 보면 진짜 단순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돈밖에 모르고 엄청 잔인한 인물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 그런 역할을 잘 맞지 않으신 윤계상 배우님을 반전적으로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외형이 처음에 장첸이 첫 등장했을 때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서운데 진짜 미친 새끼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 얘도 그냥 소악당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갈 때까지 가고 얘는 이것밖에 모른다라는 컨셉이 점점 더해지면서 강렬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그거를 강화만 시키고 결과론적으로는 속돌림 말씀대로 이번 김무열 배우님의 백창기 캐릭터는 너무 피상적이고 그러니까 멋있는 캐릭터지만 너무 얇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도 가벼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이 시리즈에서 악당이 진짜 인상적이 되려면 저는 진짜 마석도와 다이다이가 되는 그 정도의 동등하거나 조금 더 우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악당이어야 이 영화가 더 살 것 같거든요. 이 결국에는 마석도가 또 이기겠지만 좀 더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영화 개봉 전에 홍보 단계에서 감독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창기는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마석도를 육체적으로 압도하는 약간 좀 더 밀 수 있는 그런 악역이다라고 해주셔서 기대를 했는데 없었어요. 네, 그냥 그 잼 발리려고 칼 한번 물론 이제 칼질을 많이 해서 유효타를 먹이긴 했지만 보는 내내 두 명이 2대1로 싸우는데도 마석도가 치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서 그 두 명이 아주 잘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의자에 앉혀놓고 막 맞아요. 때릴 때 그런 부분들의 잔재미는 있었지만 악역이 더 훨씬 더 강했어야 이 시리즈가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악역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좀 어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저는 일단 뭐 악역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조연들 예를 들어서 형사 동료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석도 주변에. 네, 근데 다 뭔가 마석도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들인가? 사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션 임파서블 제가 최근에 뭐 시리즈 정주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각각의 캐릭터들에 다 개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이스트 장르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장르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능력치뿐만 아니라 뭐 성격도 다 다르고 다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캐릭터들인데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동료 형사들이 나오는데도 사실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각각 어떤 개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류승환 감독님의 베테랑만 봐도 황정민 배우의 캐릭터 주변의 형사들이 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잖아요. 그럴 거면은 형사 몇 명을 좀 빼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좀 어린 형사처럼 나오는 친구가 배우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막내. 그분은 사실 거의 뭐 10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칼을 중간에 맞는 어떤 희생을 하시긴 하지만 칼로 이게 손으로? 예. 근데 뭐 잘 모르겠다 어떤 개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진짜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그거랑 비교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범죄도시 1이었나? 막내 형사가 좀 떴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준 씨라고 이제 하준 배우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얼굴에 그 뭐 맞았던 거 알아요? 화상 입은 거? 영화에서? 맞아요. 그게 되게 저는
그 스토리를 흘러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칼을 맞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일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그 다른 경찰들의 고충을 보여주면서 마석도가 막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걸 들으면서 막 각성을 하게 되는데 꼭 지켜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근데 뭔가 와닿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드립을 받아쳐주는 존재로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고 충분히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배우분들이라고 생각들고 그쵸. 맞아요. 그런 여지가 있는 캐릭터들인데 그런 부분으로서 좀 활용이 안 된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배우로 보이진 않더라. 그러니까 진짜 형사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그건 유일한 장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훨씬 더 크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석도 밑에 3명의 남자 형사가 있고 디지털 이제 사이버 팀에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오고 위에 이제 이범수 배우님이 연기한 반장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장 캐릭터는 약간 좀 밀어두고 그 사이버 팀 2명이랑 이 마석도 밑에 직속 3명이 5명이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한 명도 여자라서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아마 그 캐릭터가 남자거나 아니면 여기가 다 여자였어도 구분이 좀 약간 좀 덩어리진 느낌으로 다닌다고 해야 되나? 잘 구분이 안 가고 물론 이제 얼굴로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나 뭐 캐릭터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주빈 배우님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 배우님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캐릭터가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이제 인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배우인데 예를 들어 007 시리즈의 뭐 머니펜이라든지 아니면 짧게 나오더라도 뭐 팔로마라는 캐릭터라든지 뭐 이건 좋은 예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잠깐 나와도 매력 있는 캐릭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배역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똑똑한 스마트한 여자 형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왜냐면 충분히 네. 재밌게 쓸 재료들은 네. 있었거든. 남자로 설정해도 됐는데 굳이 여자로 바꿨단 말이죠. 아무래도 여기 다 남초인데 굳이 여자 캐릭터로 하나를 넣고 게다가 사이버 범죄 수사대잖아. 마석도에게 약간 좀 약한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뭔가 더 재밌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이제 좀 실전 뛰고 싶다. 그래서 어떤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맞아. 형사 영화 특유의 그 신참 파트너를 키워주는 고참 파트너 그런 장면처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앞에 그런 대사는 왜 있으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건 그 뒤에 이제 장희수와 같이 뭐 변장해서 들어가는 그러면은 그 앞전에 뭐 배치돼도 좋을 것 같은데 나 실전 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왜 그렇게 좀 뭔가 할 것처럼 기대를 하게 해놓고 막상 다음 장면에서 갔을 때는 별로 하는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전 이거 되게 싫었던 게 뭐냐면 배우들이 우참하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개그 콘서트 같이 꽁트 느낌 그냥 꽁트 느낌이고 막 그런 맞아. 배우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웃겨서 드립치는 게 웃겨서 우참하는 게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저는 안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그 이주빈 배우님의 그 캐릭터를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딱 그게 스크린에 나오는 순간 속으로 막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또 평소 좋아하는 배우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홍일점이고 거즘 홍일점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이트클럽으로 갔을 때 뭔가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날라차기로 겁나 셌다 라던가 아니면 좀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사이버 수사대라 그러다가 점점 극복을 해서 그 장희수한테 존댓말하다 반말하거든요. 네네. 그때도 난 그 변화가 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네.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이제 이게 말씀해주시고 돌이켜 보니까 반말을 썼구나. 맞아요. 근데 갑자기 반말 쓰는 거면 약간 깡따구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어떤 그거를 변화하는 모습이라던가 쓰고도 약간 다시 뭐 존댓말을 쓴다거나 분명히 캐릭터를 살 수 있는 방식이 많아.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우참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인정하는 게 내추럴해 보일 수는 있어 배우끼리 합이 좋아서. 근데 그게 영화적으로 도움은 안 됐단 말이야. 몰입을 좀
맞아요. 깨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연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안 들어야 좋은 건데.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백창기 캐릭터는 그래도 진짜 뻔하고 얇을지언정 그래 액션 멋있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동희 배우님의 그 장대표 캐릭터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싫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있음직한 인물이고 맞아요. 어떤 역할인지 디지털 범죄를 끌어오기 위해서 설정된 인물이구나라는 것도 알겠는데 계속 좀 의미 없이 나와서 오히려 백창기의 분량을 깎아먹어가지고 백창기의 주목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아. 편집도 좀 그러니까 편집도 너무 너무 러프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코미디는 결국에 이제 리듬감인데 더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혹은 정서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오프닝에서 오프닝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지가 않았거든요. 필리핀 오프닝이요? 네, 오프닝에서도 이 악역의 존재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맞아. 그럼 편집적으로 근데 갑자기 편집적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죽은 조성재와 그 엄마와의 그 정서적인 거를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았나. 그래야 이제 마치 뭐 맨 온 파이어나 테이큰이나 아니면 아저씨처럼 그래 지켜줘야지 이런 게 생길 텐데 관객들도 이제 지지를 하게 될 텐데 뭔가 그렇게 막 대단한 라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막 어느 순간 사명감을 가지게 됐지? 뭐 그냥 그리고 그런 사실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어떤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을 많이 봤을 텐데 지금까지 왜 하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딱 이렇게 그런 라퍼가 형성이 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 동요를 무릎을 꿇잖아요. 그쵸. 그거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을 만큼 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정서적인 동요를 느끼는 걸까? 그 부분이 전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개연성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저도 그 조성재라는 그 인물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그 어머니가 와서 이게 막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고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신단 말이죠. 네, 자살을 하는 걸로. 나는 그거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죽인 줄 알았어. 입 막으려고. 그냥 자살이었던 것 같아. 자살 맞아요. 그것도 뭔가 밍숭맹숭하게 넘어가고. 그냥 갑자기 이미 장례식 다 치른 걸로 막. 그리고 석돌림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 게 아니 마석도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악당들을 만났어요. 막 그쵸. 마체테 들고 막 사람 썰고 다니고 이런 애들 만나고.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고 유족들도 엄청 많고.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F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모든 살해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족들 다 소중한 존재고 중요한 존재인 건 맞지만 계속 저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시리즈 최초로 이 마석도의 기조가 약간 변화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분을 못 풀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한계 이런 거를 절감하면서 막 길에서 마침 화풀이 하고 싶었는데 또 길에서 맞아. 식당에서 소인배들이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 소악마들 소악마들이 그거 왜 나온 그 장면 왜 나온 그러니까 그냥 마석도의 어떤 울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기존 시리즈에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생겼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한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쾌도 난마하는 단순한 맛으로 시리즈가 진행됐다면 이번 4편에 와서는 이 마석도의 어떤 뭐랄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넣겠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시도는 너무 반갑고 좋은데 이게 약간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랑 이 형사인 주인공이랑 행위가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자는 진짜 나쁜 놈들이고 후자의 형사는 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침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그 소악당들이 갑자기 소악마들이 나타나서 마치 또 맛있게 때려줘 이런 것처럼 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칼을 들고 저는 점점 이 시리즈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딴소리지만
이제는 마석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마석도의 덩치를 보고도 덤비는 저 소악당들의 기계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 폭력으로 자신의 어떤 한계와 스트레스와 감정적 동요를 푸는 주인공 형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개운하진 않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쯤이면 실제로 마석도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미 막 SNS랑 다 퍼졌을 것 같아. 저 형사가 사람 패고 다닌다. 그리고 막 이미 막 조선족 막 그 마체테 들고 있는 애 다 잡은 원펀맨 형사 마석도. 그럼 악당들도 알아. 저 마석도다. 저 새끼. 근데 막 칼 들고 지금 찌르고 있으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이미 활동 못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맞아요. SNS에서 막 또 욕하고 잘하는 짓이어도 못하는 짓이다 얘기하고 뭐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적당히 판타지가 가미돼 있는 게 영화긴 하지만 뭐 좋아요. 저희가 이야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좋아요. 다 집어치웁시다. 이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으신 분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일 거란 말이죠. 액션과 코미디. 액션만 놓고 그냥 진짜 이 영화에서 액션만 이렇게 딱 적출해가지고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어떠셨는지. 네, 사실 저는 액션 잘 몰라요. 액션 잘 모르고 그리고 상현님이 이 영화의 액션이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런 게 보이구나.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저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 영화의 액션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기억에 나는 액션 장면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없는 거예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그 현봉식 배우랑 일당들이 이렇게 습격을 하잖아요. 백창기. 거기서 약간 좀 그 시퀀스 정도? 그 시퀀스 정도? 아니면은 뭐 퍼스트 클래스 시퀀스 정도? 마지막.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거기서까지 감흥이 없으면 그건 문제인 거고. 그치 클라이맥스니까. 네, 클라이맥스니까. 그래서 그냥 그 두 개가 그나마 그냥 기억에 남는 건데 막 되게 다양한 어떤 활용과 뭐 무기의 활용과 뭐 그런 좀 인상적인 뭐 타격감 이런 것들은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액션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백창기의 주 무기가 나이프 칼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 계속 내가 반복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액션 장면을. 그래서 딱히 이제 기억에 남는 액션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액션이 이 영화가 그나마 앞에 시리즈들보다는 좀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액션의 어떤 합이라던가 어쨌든 액션의 태라고 합시다. 액션의 태가 기존 시리즈랑은 좀 달랐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 2, 3편의 악당들은 막 싸움의 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애들이 아니야. 그냥 길거리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배운 애들이야. 근데 여기 나오는 백창기는 어쨌든 설정이 아주 두껍진 않지만 대충 들어보면 이제 뭐 군인 생활을 오래 했고 뭐 특공대, 뭐 용병 출신해서 나이트 파이팅이나 전통무술 신라 같은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도 막 화려하게 과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딱 적소만 찍어서 죽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태는 기존 시리즈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문제는 그런 부분은 우리 허명행 감독님께서 원래 아까 광롱님이 찝어주신 대로 스턴트맨 출신, 뭐 무술 감독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을 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감독 데뷔를 사실 이게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 황야라는 넷플릭스 작품이 있지만 제작은 이게 더 먼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액션을 담아내야 좋은지는 좀 아직 손에 안 익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는 게 뭐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장면을 막 재밌게 만드는 것보다. 근데 아쉬운 거는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나마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는 그 유성 어패럴 그 막 추격 장면, 추격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막 옷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택배 사이드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백창기 습격 장면에서도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잖아요. 뭐 숙소처럼 돼 있긴 숙소 한데 같은 그냥 공간도 너무 재미가 없고
차라리 뭔가 좀 조명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뭐 사실 뭐 범죄도시를 2편 이후로는 그 액션에 대한 이제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액션이 뭐 좋다 나쁘다에 평가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늘 좋았어요. 액션은 사실 항상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는 그 액션의 합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이제는 그 액션의 유머러스함이나 재미는 흥미로움은 찾을 수 없다. 저는 무조건 씬은 흥미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액션이나 아니면 뭐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나 액션이든 멜로든 코미디든 어떤 장르든 맞아요. 간에. 그 씬의 특성상 뭐 2인 씬이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떼씬이든 독백 씬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흥미로워야 되는데 그 흥미로움이 유머러스함이 빠진 느낌. 그러니까 물론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가일에서 보면은 그 아가일 악당 보면은 첫 어떤 그런 살인이 우리가 보는 아 그래 하다가 샷건을 이렇게 뒤로 하고 빵 쏘죠. 그런 부분 되게 유머러스해요. 그러니까 좀 재밌고. 예상치 못한 맞아요. 부분. 어닉스펙티드한 게 없어요. 일단 액션에.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나이트 파이팅을 통해서 특수부대를 보여주면서 효율적인 어떤 살인 병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부하는 복싱을 해요. 마석도와 겹치죠. 맞아요. 하면서 실제로 복싱 파이팅을 하고 그런 어떤 다채로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다채로움이 아니라 액션 자체에 어닉스펙티드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형사들의 액션에도 좀 특징이 없었다. 아 그건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도 인물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주빈 배우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김민재 배우님이라던가 막내 형사라던가 그런 배우님들이 하는 액션에도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인물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액션을 움직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액션을 위한 액션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이어서 이제 코미디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액션이든 코미디든 그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오는 재미가 중요한 장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범죄도시 1편이 진짜 연출 잘 된 게 뭐였냐면 장첸하고 마지막에 공항 화장실에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장첸이 볼일을 보고 이제 대변기 칸에서 나오는데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면 마동석 배우가 나와요. 마석도가. 근데 당연히 관객들은 아 마석도가 찾아왔구나 생각을 하지. 근데 거기서 진짜 재밌었던 게 사소한 부분인데 마석도가 장첸 쪽을 안 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뒤로 쫙 빠지면 마석도의 뒤통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과 카메라가 마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설정인 거야. 장첸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장첸을 보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출이 예상치 못한 게 시작이 돼서 코미디도 아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대단한 싸움이 시작되겠다.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혼자 왔니? 하니까 아직 싱글이야.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귀여운 웃긴 대사를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 영화는 액션도 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이 되고 심지어 코미디도 마지막에 그 클라이맥스 그 어디죠? 그 비행기 장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백창기가 혼잔데 괜찮겠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외롭지 이러잖아. 근데 그 타이밍이 이제 아 뭔가 이제 여기서 마석도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줄 거야 라는 이미 시리즈 팬들의 기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웃긴 멘트를 치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덜 웃긴 멘트더라도 엇박자로 가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걸 쏘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외롭지 이러는데 사실 그게 막 웃긴 멘트였던 것 같진 않아. 그냥 귀엽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액션도 그렇고 코미디도 좀 아쉬웠다. 아까 속돌림 영화 보시면서 다른 관객들은 다 빵 터지는데 나만 혼자 좀 못 웃고 있더라 코미디에서 이러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게 많았는데 일단 동기화 그것도 클라우드 동기화. 네, 클라우드 동기화 뭐 동기들이 온대 뭐 그거 진짜 그쵸, 약간 좀, 싸해지더라. 네. 저도 별로였어요. 그거랑 이제 이건 웃긴 거라고 하는 건가? 이제 이주빈 배우가 자기 실전 나가고 싶다니까 총조라고 하잖아요. 뭐 방검복 입혀서 농담이야. 네, 근데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약간 그 저는
이게 왠지 앞전 시리즈에 나왔던 캐릭터들 같은데 그 약간 티격태격하는 나이트클럽 사장님 2명 있잖아요. 막 아 여기에 첫 등장이에요. 첫 등장이에요? 근데 비슷한 캐릭터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 뭐지? 이게 뭐 웃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를 1편에선 맞아.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 허성태 배우님이랑 맞아요. 박지원 배우님이 딱 그 역할로 너무 재밌게 한 거라서 이번에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의 캐릭터들이 있었구나. 깊은 한숨을 진짜 저는 정말 좋아하는 배우님들인데 그 두 분이 네.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네. 그 씬을 그냥 사실 드러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배우님들이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 뭔가 잘 담겨낸 것 같지 그건 않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돈을 수사비를 땡기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현실이라면 너무, 네. 또 SNS에서 고발당할걸요? 네. 부패 경찰이라고? 거기 또 한 분이 또 그 오징어 게임에 네, 곽차영 배우님. 또 네. 전설의 그 혀 낼름거리는 장면을 연출하신 그분이어서 저도 반가웠는데 그 장면이 이거 봤던 것도 하는구나. 더 재밌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그 충청도 사투리가 오히려 저는 미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해 보였어요. 네. 이걸로 캐릭터를 만들고 유머를 뽑아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노골성이 좀 맞아요. 웃겨야지. 웃어반이네. 입 찢어진다. 거기서 또 경상도 사투리하면 뻔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뭐 그런 사투리를 딴 거 쓴 것 같은데 이게 좀 웃기진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그냥 괜찮았던 거는 그 장희수 캐릭터가 맞아요. 마영사 괜찮겠어? 그거 전복수사 하다가 맞아요. 그 부분? 그거랑 뭐 폴리스 다크 아미 정도? 그거 웃겼어요. 였는데, 솔직히 웃겼어. 그러니까 저는 폴리스 다크 아미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FDA잖아 막 이러잖아요. 이 장면이 통째로 장희수가 이미 그 노란 포르쉐를 타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폴리스 다크함이 정리하는구나. 정리하네. 어떻게 웃기게 하나 보자. 설마 경찰한테 나 비밀 경찰이야 폴리스 다크함이라고 하는 장면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그냥 교통순경한테 나 뭐 폴리스 다크함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코미디는 의외성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 그 생각했어요. 그거 포르쉐 딱 나올 때 내 머릿속으로 막 주사위를 굴린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장희수가 FDA 꺼내서 이렇게 허리춤 하려다가 걸렸는데 아휴 그래 난 진짜 형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캐릭터도 맞지 않아? 형사야. 난 정의로워. 그래요. 벌금 낼게. 나 약간 비밀이니까. 이렇게. 난 다크함이니까. 그래서 막 여자친구랑 조용해야 돼. 하지 마. 여자친구 오빠 뭐 경찰이라고 하지 않았어 하면은 아니야. 말하지 뭐 마. 진짜 다크나이트처럼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모르는 끝까지 모르고 하는 게 재밌었겠다. 그게 날 차라리 그게 낫네. 근데 거기서 막 또 막 네 나한테 뭐 했니? 이러면서 막 전화하고 하는 게 또 거기서 웃자마자 또 거기서 또 웃자마자 그게 차라리 그 혼자 이렇게 하다가 여자친구가 오빠 진짜 멋있어 하면서 차라리 그게 나. 그렇게 했으면 아니면 같이 이제 또 그 여자친구도 같이 하는 거지. 나도 같이 폴리스 다크 하면 되는 거지. 약간 본드걸처럼. 내가 임명해줄게 이러면서. 맞아. 그게 낫겠다. 그게 나. 재밌다. 특채가 특채를 만드는 그런. 그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 되게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그리고 그게 그 캐릭터도 저 맞았을 것 같아. 자기가 맞아요.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어쨌든 범죄자긴 하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 나는 다크함이니까 하고 숨길 수도 있는 게 이 캐릭터에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아. 참 보이는 펀치만 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액션으로서나 코미디로서나 좀 아쉽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아쉬운. 맞아. 그러니까 그 전 장희수와의 공조 설정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더 활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도 아쉽네요. 왜냐면 진짜 1편은 재밌는 영화인데 석돌님이 이 영화로 이 시리즈를 입문하셔가지고 1편을 이제 안 너무 볼 실망한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1편은 보세요. 1편 진짜 알겠어요. 재밌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또 거짓말 또 안 볼 거잖아. 아니야 진짜 나는 볼 거고. 내가 찜한 그 콘텐츠에 넣어놓고 안 볼 거잖아.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석돌님이 2편까지는 봤으면 좋겠어요. 2편도 나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강혜상이라는 캐릭터가 손석구. 좀 난 충격적이었어. 맞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시리즈가 지속될수록 아쉬운 게 어쩔 수 없는 또 영화계의 좀 암묵적인 룰이긴 하지만 맞아요. 이번에는 좀 심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나만 재미없게 봤나? 왜냐면 이미 300만 돌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300만 돌파 이미 했죠? 했나? 어쨌든 1000만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관건인 영화라서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근데 있는 저는 이거를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나 포 보고 왔어 범죄도시 어땠어?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친구 그 암묵적인 룰이 있어. 개연성 따지지 마. 서사 캐릭터의 어떤 인물성 서사 집어쳐. 이 시리즈에? 그게 암묵적인 룰이야. 그냥 뭐 알잖아 범도.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지금. 익숙한 설렁탕 같은 네. 맛있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죠. 설렁탕 좋은데 국물 맛이 약간 예전만 이 사장님이 뼈를 좀 덜 넣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그럴 수 드는 거죠. 있겠다. 액션 이야기 캐릭터 집어치우고 액션과 코미디만 재밌으면 그 영화는 저는 충분히 매력 있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실점을 좀 이제 해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 뭐 이거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뭐 하나씩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제가 좀 먼저 선수를 치자면 마동석 배우님은 이제 덩치가 이거 칭찬인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저는 그 장이수 캐릭터 처음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오락실 장면. 거기서 포르쉐 막 클락션 자기가 울리고 들어오잖아. 난 그 사람이 악당인 것 같았어.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대체 얼마나 이제 연세는 좀 그렇다. 나이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와 관리 진짜 저 나이에 제작도 하시고 뭐 크레딧 보니까 각색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방면에 이 시리즈를 아끼시는구나라는 주연 배우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자체는 저는 좋았던 것 같다. 석돌님이 큰 고민에 빠지시는데요. 좋은 점을 어떻게든 얘기해야 된다는 말에. 네네. 저는 그래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왜 이 시리즈가 인기 있는지를 알겠다라고 느꼈던 게 그 배우가 그 배우와 그 캐릭터가 참 호감이에요. 저는 주인공. 네, 그 마동석 배우님도 너무 그쵸, 호감이고 그쵸. 그 마석도라는 캐릭터도 너무 호감이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캐릭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괜히 좋고 인간적으로 좋고 재밌고 착하고 세니까. 네, 계속 보고 싶고 그래서 진짜 뭔가 한국형 히어로에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 조연들도 뭐 장유수 캐릭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설정들이 참 많은 태생적으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점 말씀해 주셨고 배우가 내가 몰랐던 원석 배우의 발견인 것 같아요. 항상 범도라는 영화는 1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뭐 윤계상 배우님의 어떤 그런 연기를 뭐 진선규 배우님, 그치. 김성규 배우님, 김성규 배우님, 허성태 배우님, 맞아요. 박지원 배우님, 너무 보석을 많이 발견했어요. 초롱이도 있고, 고규필 배우님, 많아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흥행이 보장된 시리즈가 계속 새로운 신인 배우들 그리고 또는 좀 잊혀진 듯했던 배우들 그리고 또는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배우들 계속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짜 이거는 의미가 있는 산업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이 엄청난 흥행작 근데 왜 이렇게 텐션이 다 낮아졌죠? 되게 힘이 없지? 정말 기묘하게도 네. 좋은 점을 굳이 하나씩 찾아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힘이 쭉 빠지네. 약간 확실히 근황 토크 때와는 다른 그니까. 그런 나 근황 토크만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너무 재밌었는데. 저기 따로 게스트 초대해도 돼요. 1부, 2부 따로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거는 한번 제가 고려해보는 것으로 석돌림의 바프가 업로드되는 그날 제가 한번 고려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2부까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까지는 해주고 가시죠. 뭐 저부터 해도 될까요? 네네. 범죄도시 4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이제는 그 주먹에 궤적이 보일 정도라면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평가는 저 진짜 범죄도시 1편은
B 플러스 드릴 수 있는 영화거든요. 음. 근데 이번 4편은 많이 좀 아쉬웠어가지고 C 플러스를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말이 좋네. 예. 아 그런가요? 네. 광록 배우님. 네, 제가 범죄도시 4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3편보다는 낫습니다만. 입니다. 3편이 더 별로였나 보네요. 3편이 좀 아쉽긴 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 평가 C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C 마이너스. 네. 확실히 제가 더 졌네요. 마지막으로 석돌림은 저도 C 마이너스. 선포를 먼저 깔고. 뉴 아퍼인 줄 알았는데 올드 아퍼였는데. 참 여러 브랜드들을 돌려매기시는 그런가? 아닙니다. 근데 좀 약간 트렌디하네. 센스 트민남이네 은근히 또. 네, 은근히 트렌디하네. 근데 왜 보면서. 꽁꽁 얼어붙으는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런 밈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야.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햄버거 네. 많이 드세요. 바쁘 네. 끝나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유쾌한 두 분이죠. 최고의 콤비, 새로 발굴한 최고의 콤비 광록님과 우리 석돌님 모시고 흥행작 범죄도시 4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아마 대부분 다 이 영화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방송에 공감하는 면도 있으실 거고 좀 이런 부분은 난 좋던데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방송 빛내주신 우리 게스트 두 분께도 제가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밤에 JTBC에서 방송되는 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9월 달에 릴리즈될 우리 석돌림의 바디 프로필도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 식스팩, 에잇팩? 진짜 와 가슴 그거를 딱 보고 네. 누군가는 이 사람 뭐야 보디빌더 아니야? 와 그렇지만 보디빌더는 아닙니다만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만 석돌입니다만 이렇게 좀 좀 어지러지한데요. 여기 녹음실 안에 공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질식하기 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